안녕하세요. 이곳에 시댁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저도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글을 써볼까 해요. 다름 아닌 올케 이야기입니다. 올케랑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랑 성격도 다르고 말도 많고 해서 초반에 몇 번 말해보고 다르다는 걸 잘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서로 연락 안 하고 지내며 저는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제 핸드폰에 전화번호도 없어요. 10년도 더 됐습니다. 그저 명절 지방에 있는 친정에서나 잠깐 마주치는 정도입니다. 저희 아이가 27살인데 얼마 전 아이와 식사를 하다가 아이의 이야기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왜 숙모를 안 좋아하는지 알겠어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혔네요. 몇 달 전 명절이었는지 친정아버지 제사였는지 하여튼 그때 친정엄마는 음식을 잔뜩 준비해서 아들 내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 모든 음식은 엄마가 다 준비하고 그날도 어김없이 그랬죠. 서울에서 오빠 부부가 도착하고 엄마가 밥을 준비하는데 올케가 그냥 밖에 나가서 먹어요 라고 하더군요. 준비한 음식을 뒤로 하고 올케가 자꾸 나가서 먹자고 하니 엄마가 집 앞 중국집을 추천했어요. 거기는 30년도 더 된 곳이고 제법 음식도 잘해서 건물도 올리고 손님도 많은 곳이에요. 음식을 시켰는데 제가 화장실 갔을 때 올케가 이러더래요. 짬뽕에 오징어도 별로 없고 맛도 별로네요. 음식점을 추천한 엄마 무안을 주는데 오빠도 옆에서 아무 말도 없고 아이 입장에서는 친정엄마의 기분을 살폈다고 해요. 그렇게 어른들이 상대방 기분 생각 못하고 말하는 모습이 저희 아이는 좀 이상했나 봐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이때에도 제가 자리에 없을 때 올케가 아이에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응누나, 너도 장학생이었지? 우리 땡땡이도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 근데 우리 땡땡이는 부모가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도 받았어. 이러더래요. 참고로 올케 둘째 아이의 이야기이고 올케 둘째가 저희 아이보다 5살 어립니다. 저희 남편 10년 전 병으로 먼저 세상 떠나고 사는 게 힘들어서 조금씩 재산 처분하며 살다 보니 아파트도 차도 팔고 집도 절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생각하기를 내가 소득분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생각하나 본데 숙모 저 아닌데요? 하고 싶었으나 숙모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앞서 중국집 상황은 그냥 올케 성향을 얘기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그러려니 하고 웬만하면 안 보고 사는 것인데 장학금 이야기는 올케 말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은 것 같아서 어째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올케는 저런 말을 어떤 의도로 한 것이었을까요? 저희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올케에게 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오빠에게 얘기를 하나 어쩌나 고민입니다. 저희 아이는 서울대를 우선 선발로 입학했고 우선 선발은 1년에 서울대생 3,500에서 4,000명 중 25명 또는 30명 정도만 발탁하는 것이라 4년 장학생입니다. 부모님은 우선 선발이 뭔지 모르실 거라 그냥 4년 장학생이라고만 얘기했고 오빠네는 같은 해 입시 치르는 첫째 조카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지는 않아 말을 아꼈기에 올케는 우리 아이가 우선 선발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둘째 조카는 연대 공대생입니다. 아주 좋은 학교에 재학 중이죠. 오빠에게 한마디는 하고 싶은데 해서 긁어 부스럼일지 어떨지 고민입니다. 제가 없을 때 우리 애를 건드린 것이라고 생각하니 올케가 괘씸하기도 하고 심장이 쿵딱쿵딱 뛰면서 그냥 있을까 어쩔까 망설여져요. 올케는 말이 정말 너무 많아요. 아이는 숙모가 생각이 좀 모자란 사람 같아서 그냥 뒀어 하는데 생각이 모자라면 역지사지 보는 일도 모자른 것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올케는 정말 조그마한 일에도 7색 8색 난리를 칩니다. 볼 때마다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남편 하늘나라 보내고 난 뒤 제 힘으로 키우면서 학원도 제대로 못 보냈어요. 공부에 재능이 있는 아이를 제 여력이 안 돼서 못 보내는 심정은 참으로 참담하더라고요. 그나마 수학학원 하는 아이 아빠 친구가 재능 기부한다고 그거 학문대 다녔어요. 참 고마웠죠. 집도 차도 없는 집이라
학원 라이딩 한 번도 못 해줬고요. 수학학원이 위치가 저희 집이랑 멀진 않지만 대중교통으론 시간이 제법 걸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준 저희 아이가 너무 대견하고 그랬는데 제가 모자라 아이가 저런 수모를 당하나 싶어서 정말 화가 나고 서러운 마음이네요. 후기. 결국은 올케에게 전화하지 않았어요. 뭐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죠. 구구절절 말할 수 있었으나 똑같은 개념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감정 소비하기 싫어서요. 우리 아들 꺾으려고 조카한테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열등감 정도로 생각하려고요. 그런데 친정엄마한테는 말해두었거든요. 그냥 4년 장학생 아니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 말씀드렸어요. 올케와 있었던 일은 전하지 않았고 오롯이 저희 아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고 엄마도 모르던 사실을 아셨던 터라 꽤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오빠네와 엄마가 밥 먹을 일이 생기면서 또 올케가 둘째 아들 자랑을 해댔나 봐요. 그러면서 엄마도 자연스레 저희 아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올케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걸 계속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몇 명 선발이냐, 확실하냐 등등. 표정도 안 좋고요. 엄마도 좀 이상하다 느끼셨는지 저한테 그때의 상황을 옮기시더라고요. 참, 정말 크게 배 아프고 부러웠나 봐요. 올케가 진짜 열등감에 의도를 가지고 저희 아이한테 그랬다고 생각하니 참 헛웃음이 나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또 스스로 그 열등감에 갇혀서 열폭하는 모습이 짠하고요. 더 상대하지 말아야겠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되먹지 못한 상황을 넓은 아량으로 넘어간 저희 아이한테 참 고마운 마음이에요. 저희 아이가 나에선 세상에서 올곧게 자라기를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위로도 참 감사하고요. 모두 좋은 날들 되세요. 댓글. 그냥 냅두세요. 나이 먹는다고 어른 되고 지혜로워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안에도 아빠 동생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의사라고 장난 아니에요. 볼 때마다 저게 미쳤나 싶지만 그냥 해맑은 척 한 방씩 먹이고 말아요. 사람 안 바뀝니다. 두 번째 사연. 시아버지 바람으로 인해 남편과 이혼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아버지 바람으로 인해 졸지에 제가 이혼 여가 되게 생겼네요. 시아버지 문제로 하루 종일 남편이랑 싸우다 결론은 저희가 이혼하기로 했네요. 젠틀하고 가정에 충실하시다고 믿었던 시아버님이 알고 보니 3년 동안 바람이 났고 그걸 들켰어요. 저는 그전까지 정말 시가에 잘하는 며느리였는데 그 사실을 암과 동시에 정이 너무너무 떨어졌어요. 사람에 대한 정도, 시아버지에 대한 믿음도 모두 사라졌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그걸 묵인하고 가시겠다는 시어머니도 이해는 안 됐지만 그 집 사정이니 그렇구나 했어요. 근데 그전과 똑같이 가족 모임, 명절, 연락 다 하길 바라는데 저는 도저히 시아버님은 바람남 그 이상의 취급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은 아빠가 엄마한테 되게 잘하려 한다, 노력한다 하는데 한 달도 안 됐으니 저 같아도 못하면 등신이다 싶었습니다. 여튼 전 앞으로 남편만 가라 했고 저는 아직 불편하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어머님이 시할머니께 아버님 바람 사실을 다 말했고 시할머니가 쓰러지셨대요. 그리고 아버님은 병문안 같이 가자 했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안 가시는데 저까지 싶어서 말로는 그냥 알아서 찾아뵙겠다 했어요. 근데 남편만 보냈더니 시아버지는 삐지고 남편이 계속 툴툴거리는 거예요. 아빠가 자기 안 왔다고 섭섭해 하시더라. 병만 보고 왔다는 둥. 여긴 어디, 난 누구. 아, 분위기 진짜 답답하다. 숨 막힌다 등등.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 했잖아 했더니 엄마도 용서했고 아빠도 잘하는데 나는 왜 자꾸 배신감이 들지? 이러길래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어머님은 용서했다 한들 언제 불쑥 튀어나올 수도 있는 마음이고 아버님도 지금은 가식적으로 보일 때고 자기도 아직은 마음의 문이 안 열린 걸 거야. 그런데 자꾸 사건 전처럼 다들 행동하려 하니 어긋난 조각 억지로 맞추느라 삐그덕거릴 뿐이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굴어도 다 상처받았잖아. 근데 뭐 우리 아빠가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라 해야 하지? 아니야.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 자기의 마음이 이러이러하니 한동안 거리를 두고 지내고 싶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다시 효도를 하던가 가족 행사를 하던가 하겠다 하면 되는 거지. 그건 연을 끊으라는 거잖아. 엄마 아빠가 서로 돕고 가겠다는데 우리가 굳이 말과 알바할 필요가 있어? 두 분은 덮기로 하셨어도 자기는 아빠가 바람을 핀 상처, 나는 상처보다는 어머님이 안쓰럽고 아버님을 어른으로서 잘해드릴 마음이 사라진 게 문제지. 나는 엄마 아빠가 저렇게 노력하니까 티 안 내고 평소처럼 할래. 그럼 답답하다 힘들다 투덜대지 말고 그 분위기에 적응해야겠네. 말을 그렇게 해야 해? 그럴 때 위로해주고 힘내라 응원해줄 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뭘? 됐다. 너같이 공감 능력 떨어지는 사람한테 뭔 말을 하겠냐? 아니, 진짜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당신 아버지가 참는 건데 너 징징대는 거 안 받아줬다고 이러냐? 우리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건 안 보이고 너도 불편한 자리에 나는 더더욱 참석하기 싫어하는 건 안 보이냐? 나도 가족 구성원으로서 아버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존경심이 사라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하기는 힘들어.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너한테 뭔 잘못을 했냐 따지네요. 왜 저한테 난리죠? 제가 바람이라도 피웠나요? 바람 피는 건 유전이라던데 그 유전자라 팔이 안으로 굽나 봅니다. 평소에 바람난 사람 엄청 욕하고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둥 이해가 안 간다면서 욕하던데 자기 아버지는 착한 바람남이고 반성하는 바람남이고 노력하는 바람남이라 또 다른 모양인가 봐요. 여튼 대화를 간추려서 썼지만 서로 막말도 하고 도저히 간극이 안 좁혀져서 이유는 제가 하자 했는데 후련하네요. 만나자 하면 표정 발휘 못하고 밥 먹자 하면 헛구역질할까봐 걱정됐는데 그럴 일은 없어진 것 같아요. 추가. 역시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버라는 둥 남편이 이해가 된다고 하시네요. 저도 뭐 세상 사람 생각에 다 똑같다고 여기진 않는데 일단 전 바람은 진짜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뭐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사람이 더러워 보였습니다. 근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젠 잘하니까 왕래하자는 사람이나 남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한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도 거길 왜 가냐며 시할머니 병문안 안 가는데 저라고 시아버지께 효도나 인간 대접을 바라는 건 욕심 같더라고요. 뭐 남편이 바람을 이미 피건 앞으로 예비 바람남이건 일단 전 제 부모님이 바람 피면 용서하는데 진짜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라는 말 보고 마음이 식었어요. 꼭 시아버지의 바람을 옹호하는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저 집이 콩가루 집안이라 결혼 후에 오늘 구성원 하나라도 정상인이 없었던지라 결정이 쉬웠던 것 같습니다. 콩가루끼리 똘똘 뭉쳐 앞으로 제발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댓글 1. 남편한테 바람은 그냥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일이었던 듯. 그러니 어머니가 용서하는 건 당연하고 이제 자기 가족은 원래대로 돌아가면 되는 건데 당연히 시아버지를 기쁘게 모셔야 하는 며느리가 그걸 거부하니 자기가 나중에 바람을 폈을 때도 당연히 와야 하는 인정이 나중에 오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었나 보네요. 댓글 2. 가장 상처받았을 사람은 시어머니인데 그런 시어머니가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기로 했을 때 마음을 생각하면 아들이랑 며느리가 나서서 연을 끊겠네, 안 보겠네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요. 좀 마음이 불편하고 시아버지 보는 게 거북할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 봐서라도 살갑게는 아니더라도 그냥 저냥 지낼 순 없었던 건지 남의 집이라 모든 걸 다 알 순 없지만 용서하기로 한 시어머니 뜻에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오버하신 거 아닌가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